이번 강은 두 번째 과목인데요. 두 번째 과목은 산업심리와 교육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건설안전기사 강의입니다. 우리는 건설안전 산업기사 보시는 분 이런 얘기해요. 심리와 교육은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는 심리와 교육이 별도 과목이지만 산업기사는 반드시 산업안전관리론에 심리와 교육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책 보면요. 이런 출판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책도 잘 만드는 출판사인데요. 저자가 아예 내용을 빼먹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저자가 빼먹은 참 잘한 거다. 정말 그분이요. 기사 시험도 보지 않고 산업기사 시험도 보지 않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요. 유일하게 기술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공과 재료 쪽은 엄청나게 많이 했고 안전관리론, 심리, 교육이나 인간공학 시스템, 건설안전 거의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이 꼭 강의 내용을 비교하고 인지도도 비교해서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책도 있잖아요. 싼 게 비지땅이나 그런 게 비교해보고 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이 4만 원이고요. 어떤 책 29,000원입니다. 29,000원짜리 책을 삽니다. 또 동강이 카페에서 공짜로 본다 그러는데 보십시오. 비교했어요. 돈이 중요하고 시간, 1시간, 돈 만 원보다는 1시간이 더 아까울 것이고 한 번 떨어지면 석 달 내지 넉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분은 당연히 선택했지만요. 혹시 샘플 강의를 보시는 것도 비교해 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1번째 문제인데요. 강의법에 대한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의법은요. 피교육자가 참여도가 높다는데 실제 안 돼요. 강의 교육하는데 피교육자가 참여도 높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저도 우리 대학에서 교육할 때요. 뭐 예를 들어 성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공직자 청렴도 강의할 때 사실 거의 가지 않습니다. 나는 요사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별 사람들이 다 있고 줄 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어떤 사람 장관이라든 무슨 위원장 이런 사람들 정말요. 자기가 나와서 해명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떳떳하게 저는 정말 자기가 청렴한 분이라면 나는 이런 자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의뢰를 오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비리에 걸린다면 당연히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원칙 아닌가요? 어쨌든 피교육자 참여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토의식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도가 높습니다. 강의식의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둘째요. 강의식은 전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강의식. 둘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와 눈에 박혀들기 하기 위해서 가급적 30분 안에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30분 넘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새로운 가업 및 작업 단위의 도입 단계에도 유효한 것이 바로 강의식 교육입니다. 강의식 교육을요. 대략적으로 보면 교육 자체는 강사입니다. 교육의 주역은 수강자는요. 의타적, 소극적이 되기 쉽죠. 또 그뿐 아닙니다. 일방통행적, 개인 개발적이잖아요. 제가 하기요. 넷째, 교육 내용을 철저히 주의시키기 어렵고요. 생각이나 원리, 법규를 단시간에 체계적, 이론적으로 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참가자 계획이 동기부여가 어렵고 기능적, 태도적인 교육이 어렵고 발언, 질문이 어렵고 참여의식이 낮습니다. 참가자의 납득, 협조를 얻기 어렵고 목표 달성 의욕도 환기시키기 어렵습니다. 강사의 결론 요청을 타인의 일로 받아들이기 쉽고 수강장 1인당 경비는 적으나 교육 효과를 올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강의식의 이런 것은 단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교재 2-69쪽에 토의식 교육과 강의식 교육의 비교를 표로서 명료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2014년 최근에 3월 2일 날 문제 32번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22번입니다. 의식 수준은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생리적 상태가 안정을 취하거나 휴식을 바랄 때는 몇 단계냐면 바로 휴식과 안정을 할 때는 2단계입니다. 그렇다면요. 의식 레벨의 단계적 분류를 0단계부터 4단계까지 해설로서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수준의 단계인데요. 0단계입니다. 0은요. 무신경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0이고요. 주의의 작용은. 주의의 작용이 0이고 수면과 잠자는 때요. 뇌 발작이 신뢰성도 0입니다.
1단계는요. 이상과 의식불명의 부주의 상태고요. 피로, 단조로움, 졸음, 주치, 술에 취한 걸 말해. 역시 신뢰성은 무려 0.9 이하입니다. 2단계 이게 답이죠. 이것은 의식상의 정상이에요. 그러나 수동적이고요. 주의작용은 심적 내향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안정기거 휴식 상태 정상 작업입니다. 신뢰도는 0.99에서 0.99 5개까지고요. 가장 신뢰도가 높고 가장 정상 명쾌한 게 3단계. 이것이 사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것은 3단계는 정상 명쾌 단계고요. 적극적이면 심적으로는 외향적인 상태입니다. 적극적 활동이 가능하고 신뢰도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4단계는요. 너무 각인장애, 한 점에만 오로지 고집하고요. 감정 흥분된 상태, 공포 상태입니다. 이거는 0.9 이하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문제고요.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2-15 쪽에 문제 2번을 적중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날 산업기사에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집단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의 건의는 건데 선출된 지도자의 지위는 뭐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뽑은 우리의 리더로서 뽑아놨습니다. 근데 리더로 뽑아놨는데 리더가 임명을 잘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뽑은 건 리더십이에요. 보겠습니다. 선출 방식에는 리더십은요. 선출정자의 권한을 행사, 국민을 대행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 다음에 헤드십입니다. 임명된 자의 권한을 행사. 대통령이 누굴 임명해? 장관을 임명합니다. 참 이게 대통령 하기도 어렵지만요. 뽑아준 국민들도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행하는데 우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과 리더십과 헤드십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직 하면 예로 대통령과 장관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재 2-39쪽 리더십의 유형별 특징이 있고요. 2016년 3월 6일 날 또 출제되었습니다. 2016년 8월 21일에는요. 산업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때 역시 출제되어 2016년에도 계속해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24번입니다. 교육의 3요소예요. 교육의 3요소 중에서 바로 뭘 얘기하냐. 교육의 3요소, 교육의 매개체예요. 교육의 매개체는 다시 말해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이 매개체로 서로 연결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뭐죠?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3요소는요. 교육의 주체는 누구야? 강사입니다. 객체는 여러분입니다. 매개체는 교재입니다. 저는요. 가급적 저는 자타가 공유하고요. 명품 강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명품이야. 여러분도 명품의 학생이에요. 교재도 명품 교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급적이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금 교육이요. 어느 날부터 지금부터 교육을 문체부보다 작게 만든다 그러는데 교육이 교육같지 않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등학교 쪽에서 문제죠.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싶어요. 했고요. 정말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 사교육에 있는 분들을 공교육으로 모셔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교육이 없어지냐? 없어지죠. 왜? 내가 괜찮은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어봐도 우리 선생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의 공부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지금 건설안전기사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비교해 주십시오. 정재수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제가 1%라도 그분들보다 못하다면 저 강의를 듣지 않고 떳떳하게 저한테 항의해서 너 강의 더러워서 못 듣겠다. 실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주라 얘기했습니다. 저는 강의 듣고 한심한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건설안전기술사 강의하는 분들요. 처음부터 그것도 샘플 강의는 가장 잘한 강의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틀리게 강의를 합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나는요. 최소한 안전이라는 것은 전공한 분들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요. 이건 뭐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그 다음 답은 매개체가 바로 교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는요. 라스무센입니다. 라스무센의 정보 처리는 세 가지인데요. 원인 차원의 휴먼에라 사람이 실수한 분류에 적용되고 있고요. 이 모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행동 단계 중 다음의 특징은 그런데 생소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다. 이거는 뭐냐면 생소하거나 특수한 게 지식이 부족한 거거든. 이건 라스무센의 지식행동이에요.
그다음 부적절한 추론이나 의사결정. 그러니까 부적절한 추론이나 알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지식 기반 행동인데요. 지식 기반 행동에는 다시 규칙 기반과 인지 기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3-4쪽에 있는데요. 실제 이 라스무센의 행동 세 가지 종류는 숙련과 지식과 규칙인데 사실 지식이 대범위에 속한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이 문제는 항상 지식 기반 행동 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6번째입니다. 피로입니다. 생리적 피로와 심리적 피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는데 생리적 피로를 육체적 피로라고 그래요. 육체적 피로, 심리적 피로를 정신적 피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심리적 피로와 생리적 피로 항상 동반해서 발생한다.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피로도는요, 노동을 한다든지 강렬한 운동을 해서 정말 생각 없습니다. 심리 관계 없어요. 이럴 때 육체적 같을 수가 없어요. 틀렸네요. 둘째, 심리적 피로는 계속되는 작업에서 수행 감소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셋째, 생리적 피로는요, 근육 조직이에요. 산소 고갈로 발생하는 신체 능력 감소, 생리적 손. 그리고 우리 뛰어다니거나 이런 것도 산소가 숨이 할딱할딱 그런다고. 저는 지금요, 여러분의 강의에서 사실 상당히 육체적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 옷을 보면 알겠지만요, 거의 하루에 8강 정도, 때로는 9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말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하고 남보다 빨리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건데 저는 항상 나 자신이 야, 왜 내가 이래밖에 못 사느냐. 오늘 또 정말요 6월 6일입니다. 나는 방송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 또 징검다리 연휴라서 놀기 좋다 그럽니다. 어떻게 현충일을 놀기 좋다고 표현하네요. 노는 것보다는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 남보다 몇 배 더 열심히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여튼 복을 주는 건 사실 저는 지금 물론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잖아요. 정말 고맙고 감사. 또 강의하면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그래도 하루에요 10,000명 정도 항상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저 강의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검토해보고 그래도 저를 선택해줬다는 거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한테 잘하는 게 있어요. 365일 날 365일 24시간 전화를 꼭 받고 있고요. 어떤 분은요 장난으로 몇 번씩 전화하는 분 그래도 제가 화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바로 산소가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육체적으로 손상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생리적 피로입니다. 작업 수행면이 감소하더라도 피로를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수행이 잘 되더라도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생리적 피로와 심리적 피로는 항상 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같이 동반해서 일어나다 그러면 동반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물론 동반할 때도 있죠. 그래서 생리적 현상, 다른 말로 신체적 현상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어디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2-3쪽에도 있지만은요 여기에서 정신적 증상은 주의 감소 또는 경감되고 불쾌감이 증강되고 긴장감이 해지 또는 해소되고 건태 태만해지고 관심 흥미감이 상실됩니다. 졸음과 두통, 실증, 짜증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적 증상이에요. 물론 금방 제가 했던데 여러분이 정신적 피로를 줄 수 있지만요. 사실 때로는 실증 날 때 한번 이야기하는 경우도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7번째예요. 강의법 교육과 비교하여 모의법입니다. 모의법은 실제 똑같이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메소드라고 합니다. 교육의 특징은 맞는 것이에요. 틀린 시간의 소비가 거의 없다. 시설 유지비가 저렴하다. 학생 대비 교사의 비율이 좋다. 요 내용은요. 강의법과 비교해 모의법의 교육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게 문제예요. 실제하고 똑같이 만들 가장 문제가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단위 시간당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 강의도 보면 알겠지만요. 오죽하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대한민국 최초 이것도 아직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안 해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정강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 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고안한 것이 바로 이거는 뭔 강의냐 그러면 실제 PDF 파일을 직접 올려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다른 분들은 책하고 써가지고 몇 자 써놓고 자기 혼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법은요. 똑같이 하는 특징으로서 실제 장면의 상태와 유사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학습하는 방법인데 수업의 모든 단계가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 직업교육, 실제 상태로 위험성이 다를 경우도 가능하고 작업 조작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약 조건, 단위 교육비가 비싸고 시간의 소비가 너무 많아요. 이거예요. 근데 하긴 하는데 너무 이런 것이 시간의 소비가 많다. 요거는 제약 조건이니까 단점도 되지만 실제로 뭐 요놈 자체가 모두가 두 개가 다 특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설비, 유지비가 비싸고요. 다른 교육 방법의 학생들 교사비도
낳는 것이 아니라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도 기가 막혀요. 문제가요. 직업의 적성 가운데 사무직 적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계적 이해, 기계적 적성이에요. 공간은 어떻게? 시각화, 기계적 적성. 손과 팔의 점수 기계적. 뭐요? 지각의 정확도. 느낌이 정확한 건 어떻게? 사무직 적성입니다. 사실 이게 좀 하기 힘든데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요. 공무원이 된다거나 오든 판사가 된다든지 검사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교수가 되면 어쩌면 나는 타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실제 노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에디슨이 뭐라 그랬어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요. 1% 영감과 99%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건설한 연기에서 틀림없이 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6에 있습니다. 29번째입니다. 정신상태 불량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 요인 중 개인적 성격 결함의 요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개인적 성격 볼 필요 없어요. 항상 자기만 과도한 자존심과 자만심입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항상 자존심과 자만심입니다. 이런 게 바로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 극도의 피로, 근육운동 부족함, 육체적 능력 초과는 바로 정신상태라고 하죠. 이거는 육체적 결함이죠. 개성적 결함 요소는 봐요. 자존심, 자만심, 다혈질과 인내력 부족, 약한 마음, 도전적 성격, 감정이 잠기신 경솔성, 과도한 집착성, 뱉어서 게으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정신상태 불량 중에서 개성적 결함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왜? 항상 답은 안전사고 요인 중에서 개성적 결함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가면 과도한 자존심과 자만심이 되겠습니다. 답은 항상 영원히 몇 번? 2번입니다. 우리 교재 2-26쪽에 개성적 결함 요인이 있습니다. 30번입니다. 허츠버그는요. 욕구이론 중에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보세요. 허츠버그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두 가지를 만들었죠. 그러면 아닌 것은 동기요인을 찾으면 돼. 임금, 바로 허츠버그 위생요인 돈만 많이 주면 다 돼.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입니다. 그 다음에 승진 되면 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순수한 존경을 받는 것은요. 위생 요인이 아니고 동기 요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여기 보면 위생 요인은 직무 환경을 말하고 동기 요인은 직무 자체, 직무 내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요. 존경이란 말은 없지만 일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존경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나머지는 모두 회사 정책 관리, 개인 상호 관계, 감독, 임금 보수, 작업 조건, 지위, 안전 등은 뭐다? 다 위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27쪽에요. 표 위생 요인인가 동기 요인을 표로서 잘 만들어 두었고요. 2017년 3월 5일에는 산업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31번째 가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산업기사에도 출제됐네요. 안전교육 형태 중 OFJT 특징이 아닌 것은 OFJT는요. 외부 전문 강사를 모셔서 하는 거죠. 외부의 전문가를 강사를 초청할 수 있어. 맞죠? 다수의 근로자의 조직적 훈련이 가능합니다. 공통된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요. 업무 및 사내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OFJT가 아니고 뭐다? OJT 교육의 특징이.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FJ 특징을 그대로 옮겨놨고요. 또 특별 설비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각 직장의 근로자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도 있고 그러나 교육훈련의 목표에 대해 집단적으로 워낙 많이 모았다는 건 노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2-67쪽에 OJT와 OFJ 특징을 비교표로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날 2017년 3월 5일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32번째입니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방지 대책에서 기능 및 작업 측면의 대책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데 실제 여기서요. 기능이나 작업 측면에는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자기 하고 싶은 적성에 맞는 배치를 해야 돼요.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더 바라고 있는 일이 된다면요. 항상요.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반드시 취미와 제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특기와 직업을 똑같아. 취미가 동그라미고 특기가 동그라미, 직업도 동그라미 된 이런 직업을 갖기를 원하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고도 나지 않고 일하는데 불만도 없을 거고
정말 발전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억지로 심의도 공부하는 거고요. 특기도 공부하는 거고 직업도 애들 가르치고 연구하니까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도 억지로 맞춥니다. 그럼 박지성은 뭐겠어요? 취미가 축구예요. 특기도 축구예요. 직업도 뭐다? 축구입니다. 이렇게 좀 맞춰서 이런 교육을 하고 싶은데 제가 현재로서는 힘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능 및 작업 측면의 대책은요. 가장 적성에 맞는 일을 시켜야 돼요. 안전작업 방법을 습득하고 표준작업 동작을 습관화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재 47쪽에 있고요. 5월 7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된 문제고 그럼 정신적 측면의 대책으로는요. 주의력 집중 훈련을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도 해줘야 돼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작업의욕도 교치시킵니다. 설비 및 환경 측면에는요. 설비 작업 환경을 안전하고 표준 작업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시에 안전대책도 해야 됩니다. 33번인데요. 야, 리더십입니다. 또 리더십의 권한에서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닌 것이에요. 위임된 권한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위임된 권한이에요. 그러면 법원이 아니고 조직은 강압적, 합법적, 보상적은 다 조직이 나에게 부여한 권한이에요. 대통령 같은 거는 우리가 위임한 거예요. 그러나 장관은요. 조직이 부여한 권한이잖아요. 우리는 헤드십과 리더십 이야기. 리더는 누구? 대통령. 헤드십은 장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권한은 보상적, 강압적이 있고 합법적이 있고요. 지도자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 이거는 존경입니다. 위임된과 전문성의 권한. 특히 전문성의 권한은요. 여러분이 건설안전기사를 따시고 건설안전 지도사를 취득하시고 건설안전기술을 취득하면 전문성으로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나 동료들이 야 정말 자네 대단하다. 그게 바로 뭐야? 나 자신도 존경받고 싶지만 남들도 존경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존경되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문성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2-40쪽에 있습니다. 2014년 3월 2일과 2017년 3월 5일, 2017년 5월 7일 날은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된 문제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34번요. 통제적 집단 행동과 관련성이 없는 곳은 그럼 당연히 뭐요? 비통제를 찾으면 돼요. 간섭 통제요. 유행 통제요. 제도적 행동 통제요. 패닉은요. 일종의 돌발 상태. 이거는 뭐요? 비통제적이잖아요. 그래서 통제 집단 행동은 규칙, 규율 같은 법이 존재하는 걸 말하고 그래서 간섭, 제도적 행동 유행이고요. 비통제 집단 행동은 구성원의 감정, 정서에 좌우되고 연속적이 희망돼요. 그래서 군중이라든지 모브라든지 패닉, 심리적 전염 같은 걸 가지고 우리는 비통제적 행동이다. 우리 교재 2-36쪽에 있다. 언제 출제됐다고?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됐었습니다. 35번입니다. 교육지도의 5단계가 다음과 같을 때 나열한 것은 교육지도는요. 첫째 가장 중요한 5단계는 뭐가 해야 돼요? 첫째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마지막에 니은이 다 니은이네. 그럼 이건 볼 필요 없어. 두 번째는 어떻게? 첫 번째는 뭘 제시하노? 원리 자체를 제시한다. 디귿이냐? 그다음 기억이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알아둘 거 있어요. 반드시 원리를 제시합니다. 원리를 제시한다면 뭘 해야 되냐? 두 번째는요. 관련된 개념을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디귿 리을이 된 게 요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뭘 한다? 가설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평가하고 마지막에 결론 내는 이것이 바로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도 5단계를요. 우리 해설로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면요. 원리를 제시하고 관련 개념을 분석하고 가설을 설치하고 자료를 평가 결론 내는 우리 교재 2-63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 두었고요. 2014년 9월 20일 날 문제 29번에 출제됐었습니다. 36번입니다. 안전교육에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이 있어요. 이걸 안전교육의 3단계라고 하는데 NCS 교육의 3단계는 뭐냐 그러면요. 지식교육 1단계요. 2단계는 기능이 아니고 기술교육이라고 해요. 3단계는 태도교육이라고 해요. 제가요. 참 우리 책에 NCS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따라해요. 사실 NC에서도 몰라요. 그 저자한테 물어보세요. 참 이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NC에서 지식교육은요. 이렇게 하면 돼. 시청각 교육이 하는 게 지식교육이에요. 그러면 이거 2번, 3번은 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기능교육은 뭐냐? 말 그대로 뭘 한다? 실습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태도교육은 동작, 작업, 지도를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지식교육은 지식 형성을 하는 것으로서 제시 방식 또는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고요. 기능훈련은 스킬이잖아요. 실습 방식을 합니다. 그 다음 태도 개발은 어티니로 참가 방식, 안전 작업, 동작, 지도를.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고요. 우리 교재 2-80쪽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된 문제 되겠습니다. 37번째입니다. 야, 참 좋은 거네요. 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이 아닌 것은 첫째 안전은요. 행동을 안전화시키기 하기 위해 불안전한 행동 없애기 하는. 두 번째 작업 환경도 안전화시키기 위해요. 의식을 안전화해요. 노무관리의 적정화 이거는 안 합니다. 이거는 경영자 입장에서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은 4가지인데 정신의식, 행동, 동작, 작업 환경, 설비, 물자의 안전함. 우리 교재 2-61조, 2-61조 합격 예측에도 있지만 은행 문제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39번째인데요. 새로운 문제로 출제됐어요. 38번째죠. 의사소통 과정 4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데 의사는요. 알아둘 게 있어요. 수신자와 발신자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채널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효과 그런데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고 수신자가 있어요. 답은 얼마? 2번입니다. 이거는 2-61 합격 날개 은행 문제 2번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실제 이번에 처음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39번째입니다. 교육지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원리는 전입니다. 전이에 관한 설명이 틀린 우선 알아둘 게 있죠. 전이라는 것은요. 곱셈을 하면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더하기를 하면 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두뇌는요. 빼기보다는 덧셈을 좋아합니다. 나눗셈보다는 곱셈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전이에요. 그럼 전이는 첫째 보겠어요. 훈련 상황이 가급적 실제 상황과 유사할수록 전이 효과는 당연히 높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면 좋죠. 둘째, 훈련 전이나 훈련 기간에 학습된 내용이 실무 상황으로 옮겨져서 사용되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뭐 한다 그래요? 교육이라 그러시고 훈련이라 그럽니다. 셋째, 실제 직무 수행에서 훈련된 행동이 나타날 때 보상에 따르면 전이 효과는 더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돈 주면 더 좋아요. 여러분도 뭡니까? 지금 강의를 듣고요. 투자는 했지만 자격증이 합격된다면 32만 원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책 4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훈련생 훈련 과정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봐요. 없을수록 왜곡된 반응을 보이지 왜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이 똑같이 시험 문제 형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려요.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고 적극적인 전입니다. 선행학습의 다음의 학습 촉진적 진취 효과를 갖고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은요. 선행학습이 제2학습에 방해된다든지 학습 능률을 감퇴시키는 걸 말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69쪽에 있고요. 2015년 9월 19일 날 문제 27번으로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은 인간은 생리적 욕구입니다. 우리 마슬로의 1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1단계의 의식적 통제가 어려운 것부터 차례대로 맞는 것은 1단계 생리적 욕구가 어려운 것, 가장 어려운 것은 뭐 숨 쉬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안 돼. 답이 벌써 호흡의 욕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안전 욕구를 해요. 그 다음에 해갈력. 그 다음 마지막에 배설입니다. 생리적 욕구 중에서 순서가 어려운 것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히 해설로서. 맞냐 안 맞냐. 맞죠? 이게 마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인데요. 1단계 생리적 욕구, 생명유지 기본적 욕구에서 기하, 갈증, 호흡, 배설, 성욕,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는 뭐냐. 이건 종족을 보존하는 건데 이 생리적 욕구에서 순서가 호흡 욕구, 안전 욕구, 해갈 욕구, 배설 욕구 등이고요. 이 내용은 바로 마슬로 2-28쪽에도 있으면 교재 2016년 3월 6일 날, 2016년 5월 8일, 2016년 10월 1일, 2017년 3월 5일 직전까지도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건설안전기사 언제? 2017년 5월 7일 매태 2회 두 번째 과목 산업심리 및 안전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만점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틀림없이 만점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번 과목은요. 세 번째 과목이 뭐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강의로 여러분께 보답토록 하겠습니다.